제61화 한풍제 현실의 공포를 피해 쾌락에 빠진 황제. 한풍제의 아버지인 도강제는 나이가 들자 후계자 문제를 고민하였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아들을 제외하고 입양 보낸 아들들을 제외하니 혁저와 혁흔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육아의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중시하는 도강제의 입장에서는 혁저가 주목되지만 제왕의 제목으로는 혁흔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혁흔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고 문물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수하였습니다. 더구나 혁저는 낙마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는 되었지만 장애가 남아 행동거지가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강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석에 누운 도강제가 두 아들 중 누가 제왕의 제목감인지 알고 싶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혁흔은 스승인 탁병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탁병념은 말했습니다. 황부께서 물어보시면 어떤 질문이라도 막힘없이 대답해야 하옵니다. 혁저도 자신의 스승 두수전에게 자문을 구하자 두수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자께서 시정에 관하여 대답하신다면 그 지식이 혁흔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옵니다. 혁흔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계책이 있을 뿐이옵니다. 황상께서 늙고 병들어 황희를 양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황자께서 즉시 바닥에 엎드려 비통한 표정을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 조조의 아들 조비가 조식과 경쟁할 때 가후에게 그 방법을 묻자 가후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군께서는 덕과 도량을 널리 존숭하시고 몸소 선비의 본업을 지키시고 조속으로 부지런히 자식된 도리를 어기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조비는 이 말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조조가 출정하러 나갈 때 동생인 조식이 화려한 문장으로 시를 지어 아버지 조조를 칭찬하자 조비가 가후의 충고대로 그저 울며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사에서 조비에게 충고한 사람은 오질이라고 오질전 주석 세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청나라 역사책인 청사고의 두수전에는 그의 지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강제는 한풍제가 황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어진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대업을 맡기려고는 했으나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강제가 황자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다. 공친왕이 짐승을 가장 많이 잡았다. 하지만 한풍제는 화살을 한 발도 쏘지 않았다. 도강제는 기이하게 여겨 한풍제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사냥을 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은 만물이 한창 소생하는 봄이옵니다. 금수도 자기 새끼들을 기르는 시기인데 차마 살생하여 하늘의 조화를 깨뜨릴 수 없사옵니다. 도강제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제왕이 말이구나. 도강제는 후계자로 한풍제를 선택하는 결심을 했는데 이는 모두 두수전이 한풍제에게 지혜를 준 덕분이다. 두수전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자인 한풍제가 황제에 오르는 것이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강희, 홍정, 권륜과 같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내부에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고 외부로는 아편전쟁이 일어난 내후 외환의 시기였습니다. 북경이 영불연합군에 의하여 유린될 때 한풍제는 2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매사에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단점은 국난을 당할 때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점이었습니다. 한풍제는 국난이 일어난 시점에서 피서산장에서 유흥을 즐기는 데만 몰두하였습니다. 타고난 호색한 이였던지라 공식 비빈을 제외하고 유명한 4명의 한족 미인들을 곁에 두고 음주 가무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한풍제는 아편 중독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는 아편을 흡입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아편을
익수여의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오래 살게 해주는 고약이라는 의미로 붙인 것입니다. 한풍제는 서양 침략자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영토를 할양해 달라고 하면 할양하고 배상금을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젊은 나이에 쾌락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한풍제 시절 청제국은 이미 서구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도광제를 이어 20세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한 한풍제도 쇠망의 길로 들어선 청조를 부흥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아버지 도광제 시절 20여 년 동안 군권을 장악한 만주 양남기 출신 목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풍제가 한창 개혁에 몰두하고 있을 때 태평천국의 난이 폭발하여 청나라를 천하대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홍수전은 도광제 시절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광 16년 우연한 기회에 기독교 목사 양발이 지은 권세 양언을 읽고 기독교의 만민평등 사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양발은 중국 최초의 중국인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권세 양언은 구약과 신약 성서의 내용 가운데 교훈이 되는 내용과 교리를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책이었습니다. 홍수전은 육아를 버리고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공부한 다음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완성시킨 다음 광동성 일대에서 포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자인 고향 친구 풍운상과 함께 광서성으로 가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홍수전은 양수창 등 2천여 명을 회원으로 하여 배상제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라고 선전한 것입니다. 태평군은 대부분 봉건사회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반항의 용기조차 없는 무지렁이들이었으나 태평천국에서는 누구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하고 난 뒤에는 죽음도 불사하는 무서운 군인으로 변했습니다. 태평군은 만주족에 대한 악감정을 자극하였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오랑캐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기사를 하늘까지 떨치었다. 그놈들이 음란한 독성은 북극성을 더럽혔으며 피비린내 나는 바람은 온 세상을 덮쳤다. 오랑캐의 사악한 기세는 남북조 시대의 5 오랑캐보다 더 참혹한데도 우리 중국인들은 오히려 그놈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복종하면서 기꺼이 노예가 되었다. 아, 중국에는 정령코 사람이 없구나. 한풍 3년에는 중국 남부의 실질적 수도인 남경을 태평군이 점령하여 기세를 올렸습니다. 한풍제는 각 지방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관리와 세도가들에게 단련을 조직하게 했습니다. 단련 가운데 증국본이 조직한 상군과 이용장이 조직한 회군이 가장 강력하였습니다. 한풍제는 북경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고 해친왕과 과이심군왕에게 태평군 북상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닥치자 태평군은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태평군 대부분은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남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군은 그 약점을 노렸습니다. 한풍 4년 태평군의 장수 임봉상과 이계방이 포로로 잡혀 처형당하였습니다. 태평군 내부에 갈등이 생겨 홍수전은 북왕 위창휘와 이광 석달계에게 동왕 양수총을 죽이라고 밀서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이광 석달계가 북왕 위창휘를 참살하고 천왕 홍수전은 이광 석달계를 지원하지 않자 이광은 청군에게 투항하였으나 처형당하였습니다. 홍수전은 51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병사설과 자살설이 존재하지만 충왕 이수성은 아들 홍천귀복을 2대 천왕으로 추대했으나 전멸당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홍수전, 양수청 등 앞선 시대의 사람들은 동남지방에서 일어나 만주적 청나라와 싸웠다. 그들이 원대한 포부와 위협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태평천국은 갑자기 망했지만 그 민족사상의 발량은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장개석
영국은 1차 아편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유무역으로 중국 차가 더 많이 영국으로 수출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영국에게 한풍 6년 에로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밀무역을 하던 홍콩 거주 화교인 소화성은 청조의 단속을 피하고자 영국길을 달고 다녔고 청의 양국정은 에로우를 불신 검문하여 밀수 혐의자 중국인 12명을 체포한 것입니다. 영국 영사 파크스의 강압으로 청은 체포된 선원을 석방했지만 영불은 연합으로 대고포대를 함락시킨 뒤 천진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청군 8천여 명이 전멸하였습니다. 원명원이 약탈되었고 수많은 문화재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불에 탄 이후 청나라는 영불과 치욕적인 북경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풍제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영불 연합군은 신식무기로 무장했어도 2만 5천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청군은 30만 대군을 거느렸습니다. 한풍제는 항전 의지가 없었고 오로지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위기 국면을 벗어나려고만 하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한풍제는 음주를 너무나 좋아했다. 술을 마시면 반드시 광기를 부렸다. 광기를 부릴 때마다 궁녀 한두 명을 살해했다. 그가 총애하는 자도 화를 피할 수 없었다. 한풍제는 술에서 깨면 자신의 망나니 짓을 후회했다. 하지만 며칠 못 가서 구태가 반복되었다. 도광제도 혁큰이 제왕의 제목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하였습니다. 만약 혁큰이 황제가 되었다면 중국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공친왕 혁큰은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중체 서용의 양무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혁큰이 왕이 아닌 황제로서 양무운동을 이끌어갔다면 그것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풍 11년 7월 31세의 한풍제는 비서산장에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쥐새잡기에 탐닉하여 몸을 망친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한 한풍제는 조정 중신 8명을 급히 불러들여 6세의 황장자 제손을 황태자로 책봉하고 8명을 고명대신으로 지명하였습니다. 한풍제가 태평성대의 시기에 황제가 되었다면 큰 과오 없이 종묘사직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난세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